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어제이죠. 7만 달러를 돌파 시도하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7만 달러 상단을 돌파하자마자 급락을 하면서 6만 8천 달러까지 후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반등을 하면서 현재 가격대 이 보합 흐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6월 시작이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과연 6월 비트코인의 단기 전고점인 7만 3,800달러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62% 상승한 6만 9천 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0.13% 하락한 3,770달러대, BNB의 경우는 4.30% 상승, 솔라나가 1.32% 상승, XRP가 1.34% 상승한 0.52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단의 비트코인 도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경우는 53.2%,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7.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파이넥스 주간 보고서를 통해 온체인 데이터적인 측면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들이 작년 12월 이후 첫 매집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온체인 지표상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매집에 나섰다. 이들 주소의 매도 압력은 약해졌고 매집 움직임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 장기 보유자들이 올해 4월까지 지속적인 매도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3년 이상 보유 UTXO 코어트의 비트코인 공급량이 증가세로 전환이 되었고 4월 순유출 규모가 컸던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매수세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3년 이상 보유 이 UTXO 코어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좀 말이 어렵게 써 있죠. 이를 해석해 보자면 말 그대로 3년 이상 동안 이동되지 않은 UTXO, UTXO는 Unspent Transaction Output의 준말로 Unspent는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고, Transaction Output은 트랜잭션의 결과로 생성된 출력값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3년 동안 이동되지 않은 홀더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들을 그룹화하여 분석한 것을 코호트라고 합니다. 즉 3년 이상 비트코인을 움직이지 않고 장기 홀딩하고 있는 그룹들의 비트코인 공급량이 증가세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매수세가 붙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현재 유입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량을 그리고 유출량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차트의 경우는 이 그레이스케일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일 단위로 이제 유입량, 유출량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단 IBIT 블랙록의 현물 ETF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 언젠가요? 5월 16일부터 지속적으로 유입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GBT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BTC의 경우는 계속해서 순유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 IBIT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순유출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피델리티의 FBTC의 경우도 이제 순유출세는 감소하고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계속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21쉐어즈 또한 이제 순유입이 일어나다가 5월 30일 날 이제 강력하게 좀 순유출세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를 토탈적으로 한번 보았을 때는, 토탈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전반적으로 순유입세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출세는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하나의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호주의 자산 운용사 이 모노크롬이 2개월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이제 시카고 옵션 거래소 호주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 출시가 된다라면 호주 최초의 현물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호주에서는 가상자산에 간접 투자하는 ETP는 거래되고 있지만 직접 보유하는 현물 ETF는 출시된 바가 없습니다. 예, 오늘이죠. 드디어 빛을 보는 것일까요? 호주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ETF를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거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호주 최초 비트코인 직접 보유 ETF 출시, 화요일에 거래 시작된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주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보관하는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모노크롬 자산 운용의 모노크롬 비트코인 ETF IBTC라고 하는데 이 CBOE 호주 거래소에서 이제 화요일 거래를 시작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펀드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호주 최초의 유일한 ETF라고 합니다. 이 모노크롬은 IBTC 이전에 호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해외 비트코인 제품을 통해서만 ETF에 투자할 수 있었다라면서 이들 상품은 암호화폐 자산의 직접 보유에 관련된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싱 제도에 따른 투자자 보호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외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2022년에도 호주 현물 ETF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처럼 뭐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미국처럼 이제 현금으로 보유하는 방식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래량이 너무 저조해서 상장 폐지가 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현 시점에 호주 현물 ETF가 그래도 나름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얼마 전에 홍콩 현물 ETF 당시에는 생각보다 저조한 거래량에 많은 실망 매물이 오히려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주 현물 ETF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어제이죠. 리플의 CEO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에게서 도지코인 관련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밈코인은 가치가 없다라는 발언이 나왔었던 것인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듯합니다. 한번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CEO 도지코인 암호화폐 산업에 도움 안 된다 대 아발란체 설립자 밈코인 생태계에 유익하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브래드 갈링하우스 XRP 이 최고 경영자가 주요 밈코인 도지코인이 암호화폐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최근 컨센서스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나는 도지코인 반대자가 아니다. 다만 도지코인의 실질적인 사용 사례를 보지 못했다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라며 향후 10년간 암호화폐 업계의 성패는 투기적 투자보다는 유용한 서비스 개발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 마커스의 도지코인 공동 창업자의 경우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95%는 스캠이자 쓰레기라면서도 도지코인은 풍자를 위해 만들어졌다. 개인적으로 양보다 질을 선호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아발란체 설립자 또한 밈코인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흥분시키며 블록체인 기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에 아주 좋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밈코인은 가치 창출이 아니라 사람들을 암호화폐 생태계로 유입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업계에 있으면서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를 비판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지만 생태계 확대에 이제 도움이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리플 CEO의 의견과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밈코인이 한창 활황 이제 불타오르던 시기인 2021년 당시에는 저 또한 밈코인이 도대체 왜 상승을 하는 것인가 이런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 도지코인의 이제 탄생 계기가 게임 보상 코인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발행량도 무제한 발행량인데 이게 일론 머스크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없어질 것이라고 저 또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밈코인이라는 강력한 카테고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 또한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도지코인이나 이런 밈코인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커뮤니티가 강력하게 형성이 되게 된다라면 그게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요. 저 또한 이제 리플 CEO의 견해보다는 아발란체의 이 설립자의 말에 좀 더 한 표를 던져주고 싶습니다. 밈코인을 통해서 암호화폐 생태계에 이제 유동성 자금들이 유입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에 도지 관련 ICO 즉 사전 판매가 얼마 남지 않은
프로젝트 얼마 전 소개해드린 이 도지버스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도지버스가 3일 후 사전 판매 종료이다. 마지막 구매 기회이다. 이 기사가 이제 5월 31일 날 나왔습니다.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남았다라고 하는데 도지버스의 사전 판매가 6월 3일 한국 시간으로 7시에 확정적으로 종료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종료가 됐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들어가 보았을 때 지금 종료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사가 좀 잘못 나온 것 같고 현재 남은 시간이 이제 1일 하고 10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구매나 뭐 스테이킹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또한 지금 지갑을 연결한 상태인데 이 도지버스의 64만 5,161개의 토큰을 구매한 상황입니다. 이제 1일 하고 10시간 뒤에 사전 판매 단계가 종료되고 그리고 며칠 뒤에 클레임 청구 버튼이 가능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거래소와 중앙화 거래소에 이렇게 상장이 되게 되는데 현재 1,5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ICO 이 사전 판매 프로젝트가 이 정도로 모금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과연 이 도지버스가 이제 상장이 되었을 때 얼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이 프리세일의 투자자 중 한 명으로서 저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실까봐 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이 구매할 수 있는 이 사전 판매 공식 홈페이지 링크 남겨 놓았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과 동일한 이제 73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얼마 전 일본 코인 거래소 DMM 비트코인에서 4,200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부정 유출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며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비트코인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어제 보였었죠. 이제 심지어 엊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DMM 비트코인의 사건과 가격이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악재에도 불구하고 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을까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원인을 이제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상승 사이클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정도는 비트코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조정이 지나고 나면 신고점을 찍을 것이라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적극적인 매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격이 하락할 만한 이슈가 나오면 어차피 오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과거에는 없던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까지 버티다 보니 생각보다 가격이 잘 안 빠집니다. 이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웬만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게 버티는 이른바 맷집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믿음을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2021년 불장 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51% 공격으로 뚫리면 어쩌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 자체가 없어졌죠. 그도 그럴 것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비트코인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누군가 독점을 할 수 없고 가장 보안적으로 견고한 상태입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비트코인 보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을 여전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공격은 언제나 그렇듯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문제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암호 체계가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양자 암호화 기술 같은 것도 함께 발전하고 있죠.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비트코인에도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그레이드가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우려와 달리 매우 급격하게 올라왔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